처음엔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전쟁을 겪은 지 채 한 세기도 되지 않은 나라. 군사 강국이라기엔 너무 작고 기술 강국이라기엔 아직 낯선 이름. 그 나라가 만든 무기를 두고 누구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유럽의 혹한에서 중동의 사막에서 지중해의 바닷속까지 전혀 다른 환경, 전혀 다른 나라에서 한 나라의 무기만이 끝까지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변했습니다. 의심은 놀라움으로, 놀라움은 존중으로, 존중은 곧 무조건적인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뒤흔든 이 한 나라, 수십 년 전까지 무기 수입에 의존하던 그 나라가 어떻게 믿음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왜 지금 지구 반대편 군인들이 한국 무기를 찾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이나 수치를 넘어선 세상에 없던 감동의 설계로 이어집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가 감동한 그 이유, 당신이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잠깐 1초밖에 걸리지 않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클릭 한 번이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 방위산업 기술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온 기술 분석가 문윤섭입니다. 오늘 이 글은 단순한 기술 비교 리포트도 객관적 평가서도 아닙니다. 제가 세계 곳곳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무기 체계에 대해 갖고 있던 선입견이 어떻게 완전히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가졌던 감정과 깨달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진심 어린 사연입니다. 수많은 전차와 자주포, 함정과 잠수함을 분석하며도 어느 한 장비가 제 생각을 이렇게까지 흔들어 놓은 경험은 드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술 너머의 어떤 마음이 사람의 시선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한국 무기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건 몇 년 전 폴란드의 설원 한가운데서였습니다. 그날 저는 유럽 각국의 최신 전차들이 극한 환경에서 성능을 겨루는 중요한 국제 테스트에 참가하기 위해 바르샤바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유럽과 북미, 그리고 일부 아시아의 전통적인 장비들이 대거 참여했고 한국의 최신 전차 K2000도 초청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처음부터 한국 장비에 큰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방산 분야는 오랫동안 유럽과 미국, 러시아와 같은 전통적 강국들이 주도해왔고 그 장비들은 오랜 검증과 운용 역사를 기반으로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반면 한국 무기는 이들과 비교할 때 역사도 짧았고 진정한 의미의 대규모 실전 검증 경험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장비가 기술적으로 뛰어나더라도 과연 극한 환경에서 얼마나 일관된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에 도착한 날, 날씨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영하 30도를 훌쩍 넘는 한파가 대지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고 차를 내는 듯한 바람이 눈발을 휘몰아쳤습니다. 눈은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하얀 장막처럼 펼쳐졌고 그 위를 걷는 것조차 쉽지 않을 만큼 차가운 기운이 몸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두꺼운 방한 장비를 갖추고 있었지만 긴장감과 기대 속에서도 손끝과 발끝이 시릴 정도로 추운 날씨에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현장에는 각국의 기술자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무거운 옷차림 속에서도 긴장된 표정으로 서로의 장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테스트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각 나라가 자국의 기술을 증명해 보이려는 무대였고 그 무대 앞에는 엄격한 평가와 날카로운 시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테스트가 시작되자 여러 전차들이 순서대로 설원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유럽의 전통 전차들이 경쾌하면서도 묵직하게 설원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극한 환경의 영향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엔진 반응이 미세하게 늦어지거나 미끄러운 눈길에서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기능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장비들도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전문가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환경은 단지 차가운 것이 아니라
기술의 한계까지 드러낼 수 있는 극한의 조건이었습니다. 그 순간 한국의 K2000 전차가 등장했습니다. 엔진 소리는 낮고 묵직했지만 첫 움직임부터 눈길 위를 조용히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이전 장비들과는 달리 트랙이 눈밭 위에서도 불필요한 미끄러짐 없이 균형을 유지했고 이동 사격 테스트에서도 놀라운 정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사이 저는 노트에 메모를 하며 집중하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손끝이 멈춘 것을 느꼈습니다. 시선이 자연스레 전차의 움직임으로 집중되었고 눈밭 위에서 흔들림 없이 움직이는 장비의 모습은 제 마음 속 깊은 곳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처음엔 무표정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일부 전문가들은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며 작은 미소를 보이기도 했고 다른 이는 노트에 적혀 있는 수치를 반복해서 확인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폴란드 전차 전문가 마렉 브로츠키의 표정 변화는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고 현장에서 늘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처음에는 무표정으로 테스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K2000 전차가 설원을 묵묵히 가로지르는 모습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보는 동안 그의 자세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팔짱을 풀고 몸을 조금 앞으로 숙이다가 결국 저는 그가 집중하고 있는 눈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테스트가 완전히 끝난 뒤 저는 조심스럽게 마렉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마렉 씨, 오늘 성능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다가 그리고 나서 조용하지만 진지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윤섭 씨, 저는 우리가 오늘 새로운 기준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평가를 넘는 말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전차를 연구해온 전문가가 새로운 기준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한계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한마디는 제 선입견을 조용히 무너뜨렸고 동시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스르르 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원 저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밭 위에 서 있는 K2000 전차는 조용했지만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 확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동안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장비는 단지 성능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날 이후 폴란드 정부는 K2000 전차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단순한 성능 판단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신뢰를 선택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기술 분석가로서의 나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수치와 데이터만으로 판단하던 시선이 그날 설원 위에서의 움직임 하나로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테스트가 모두 끝난 뒤 저는 홀로 눈보라 속을 걸었습니다.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오히려 마음은 차분해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그날의 장면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차가운 설원, 여러 전문가의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움직임 하나하나가 흔들림 없는 K2000 전차의 모습. 그 모든 것이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기술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제 마음 속에서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바로 이 사연의 다음 장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 무기를 다시 보게 된 첫 번째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사연의 시작입니다. 폴란드 설원에서 한국 전차가 일관된 성능을 보이는 것을 목격한 뒤 제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질문과 호기심이 맴돌았습니다. 이 기술이 과연 다른 환경에서도 동일한 수준으로 성능을 발휘할까? 그 궁금증은 단순한 기술적 관심을 넘어 무언가 더 깊은 이해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무기가 세계 여러 환경에서 어떻게 평가받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고원, 노르웨이의 매서운 혹한, 그리고 그리스의 해군 기지까지 여러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각 장소에서 제가 목격한 것들은 처음에는 의심과 경계, 그리고 점차 놀라움과 존중으로 이어지는 변화였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끝없이 펼쳐진 사우디아라비아의 거대한 사막이었습니다. 그곳은 한낮의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었고 모래바람이 불 때면
피부가 따끔거릴 정도로 강한 열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사우디군 분석관 압둘라 알파예즈와 함께 한국의 K90 자주포 성능 평가를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압둘라는 이전까지 주로 서방제 장비를 경험하며 오랜 기간 평가를 해온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첫 만남에서 담담한 표정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윤섭 씨, 사막 환경은 어떠한 장비에게도 가혹한 시험입니다. 열기와 모래, 그리고 낮과 밤의 극심한 온도 변화는 장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곤 하지요. 그는 결코 감정적이지 않은 차분한 언어로 환경의 특성을 설명했지만 그 말 속에는 한 번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환경에 대한 약간의 긴장감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늘 데이터와 테스트 결과를 중시하는 사람이었기에 개인적인 감정이 말투에 드러나는 일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K90 자주포의 첫 발사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모래바람이 뒤섞인 가운데 자주포는 설정된 방향으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발사 명령이 떨어지자 동시에 세 발의 포탄이 서로 다른 목표를 향해 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놀랍도록 정확하게 명중했습니다. 압둘라는 그 순간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의 눈빛은 처음과 달리 평온하면서도 강한 집중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데이터를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버티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 장비는 스스로 환경과 싸우는 법을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의 말 끝에는 놀라움과 함께 인정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단지 기술 스펙이나 성능 지표만으로는 알 수 없는 환경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바로 한국 장비의 강점이라는 점을요. 그 다음 방문지는 노르웨이였습니다. 북유럽의 호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해가 제대로 뜨지 않는 긴 겨울의 한가운데에서 바람은 얼어붙은 공기를 날카롭게 가르며 불어옵니다. 이곳에서는 작은 온도 변화만으로도 엔진이 멈추거나 전자장비가 오작동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 때문에 노르웨이 장교 에리크 올센은 늘 장비를 테스트할 때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성능 데이터를 분석할 때도 작은 변동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여러 번 반복 실험을 요구하는 인물로 유명했습니다. 윤섭 씨, 이 지역에서는 장비 하나가 문제가 생겨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곳의 호카는 단순한 추위가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에게 시험을 던지는 환경입니다. 그는 냉정하면서도 진중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에리크가 어떤 평가를 할지 긴장하며 지켜봤습니다. 테스트가 시작되자 서방제 장비들은 점차 그 혹한의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장비는 조준 속도가 떨어졌고 냉각 속도가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장비 관리자들은 장치를 녹이기 위해 따뜻한 연료를 공급하거나 냉각 장치를 임시로 해제하는 등의 긴급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K2 전차와 K90 자주포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순차적으로 움직이며 안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추위 속에서도 전차 엔진과 주포 시스템은 흔들림 없이 작동했고 장시간 노출에도 전자장비의 반응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테스트가 끝난 뒤 에리크는 평소와 다르게 말을 꺼냈습니다. 윤섭 씨, 우리는 수많은 장비를 봐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것은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지입니다. 한국은 혹한을 경험해 온 나라입니다. 그 경험이 장비에도 깊이 배어 있는 듯합니다. 그의 말 속에는 기술적 분석을 넘어선 존중과 감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기술을 이해하는 방식이 단지 숫자나 도표가 아니라 환경과 사람을 향한 마음을 잇는 것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문지는 그리스였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한 해군 기지에서 저는 한국이 만든 잠수함의 정숙성 테스트를 지켜보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잠수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숙성입니다. 물속에서 내는 작은 소음 하나라도 적에게 위치를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숙성은 잠수함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리스 해군 기술자 니코스 파파도플로스는 이 테스트 결과를 분석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음 수준이라면 정말로 전략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히 감탄을 넘어 전술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암시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데이터를 보여주었는데 수치 하나하나에 놀라움과 존중이 섞여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설원, 사우디의 사막, 노르웨이의 혹한, 그리고 그리스의 바다.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저는 한국 장비가 흔들림 없이 자신을 증명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본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도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과 경계로 시작했지만 점차 놀라움과 잔잔한 존중, 그리고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 무기는 단지 기술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 기술 뒤에는 사람을 향한 마음과 현실을 이해하려는 철학이 담겨 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단지 하나의 테스트 결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며 세계의 시선을 바꾸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계 여러 환경에서 한국 무기가 보여준 뛰어난 성능을 보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쪽에 남아있는 질문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 성능의 일관성은 단지 수치로 설명할 수 있는 기술적 우위 때문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단지 현장을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현장 뒤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가치관, 철학, 그리고 그들이 심혈을 기울여 쌓아온 노력의 본질을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자랑하는 무기 체계의 개발자들과 직접 마주 앉아 의견을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은 기계적 성능을 뛰어넘는 진짜 이유를 찾겠다는 갈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찾은 이는 한국 자주포 개발팀의 수석 엔지니어 윤정훈 씨였습니다. 그는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질문을 던지는 순간부터 그의 눈빛은 단호하고 진지했습니다. 서울의 한 연구소 회의실에서 우리는 커다란 설계, 도면과 테스트 결과가 빼곡히적인 모니터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훈 씨, 단순히 성능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관성이 있습니다. 왜 한국 무기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능을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첫 대답은 제가 예상했던 기술적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윤섭 씨, 우리 팀은 기술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 한마디를 들었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그의 말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훈 씨는 이어서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술은 도구입니다. 도구는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장비를 설계할 때 항상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두려움과 기대를 가질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불안해할 것인가? 그 질문에서부터 설계가 시작됩니다. 그는 마치 설계 과정의 출발이 데이터가 아닌 사람의 감정과 심리적 상태라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그의 말은 숫자와 선을 중심으로 구성된 설계 철학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고려한 설계 철학이었습니다. 성능 지표를 높이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성능이 사람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지를 먼저 고민합니다. 장비가 아무리 뛰어나도 사용하는 사람이 불안하다면 신뢰는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저는 문득 폴란드의 혹한 설원에서 마주했던 현장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눈밭을 가르며 한치의 흔들림 없이 움직이던 K2000 전차는 단지 기술적인 안정성만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사용하는 사람이 불안하지 않도록 설계된 신뢰의 표현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필드에서 제가 목격했던 현장 반응이 단순한 기술 평가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기대까지 반영된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정훈 씨는 한참 동안 말없이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곡선과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사용자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곧 안심의 기준입니다. 그는 안심의 기준이라는 표현을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성능 중심의 기술, 설명과는 전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닿는 기술에 대한 철학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찾아간 이는 잠수함 개발을 담당했던 이수민 박사였습니다. 수민 박사는 매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수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리입니다. 물속에서는 작은 소음 하나만으로도 위치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소리가 장비를 운용하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입니다. 그녀는 단지 소음 자체를 줄이는 데 집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치는 단지 수치일 뿐, 실제로 함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불안과 안정의 상태 변화까지 연구한 결과였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소음이 줄어든다는 의미는 단순히 탐지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뜻을 넘어 장비를 운용할 때 정신적 피로와 불안감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경험하는 안정감의 문제입니다. 그 안정감이 높아질수록 현장에서는 오히려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 말은 기술적 성과 뒤에 숨어있는 사람의 심리적 기준까지 고려한 철학을 의미했습니다. 수민 박사가 말하는 정숙성은 단지 수치상의 저소음이 아니라 함원들이 불안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의 본질이었습니다. 이렇듯 한국 기술자들은 단지 수치와 계산으로 기술을 쌓아 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설계할 때 사람의 심리적 조건을 먼저 고려했습니다. 그것은 기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의 불안과 두려움을 줄여주는 신뢰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전 세계 전문가들이 반복해서 언급한 신뢰입니다. 폴란드의 설원, 사우디의 뜨거운 사막, 노르웨이의 매서운 혹한, 그리스의 깊은 바다.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한국 무기들이 보여준 성능은 단지 뛰어난 기술력의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능의 일관성이란 단지 기계의 안정성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두려움과 기대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철학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세계를 놀라게 한 진짜 이유는 단지 뛰어난 기술적 성과가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반영한 기술 철학이 담겼다는 것입니다. 그 철학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신뢰는 곧 감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발견한 한국 무기가 세계를 놀라게 한 진짜 이유입니다. 단지 기술이 우수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마음으로 기술을 쌓아 올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 무기가 세계를 놀라게 한 이유를 찾기 위해 수년간 여러 나라를 다니며 직접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그 여정은 폴란드의 설원에서 시작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 노르웨이의 혹한, 그리스의 깊은 바다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기술 분석가로서 단지 성능만을 보는데 그치지 않고 그 기술 뒤에 숨겨진 사람의 마음과 철학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세계를 놀라게 한 진짜 이유는 성능을 뛰어넘는 사람을 향한 마음이 기술 속에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의 설원에서 처음 한국 전차를 본 그날, 저는 무심코 기술적 수치와 움직임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저는 한국 장비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단지 기술의 결과가 아니라 그 기술을 만든 사람들의 오랜 고민과 철학의 응축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단지 제 혼자만의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함께 있던 폴란드 전차 전문가 마렉 브로츠키는 테스트가 끝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섭 씨, 저는 이제 한국 무기를 볼 때 그 기술 뒤에 숨겨진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이 성능을 뛰어넘는 신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기술 평가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기술적 수준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한국 기술자들의 마음과 철학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서 저는 수치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제 세미나가 끝난 뒤 저는 노르웨이 장교 에리크 올센과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세계 각지의 장비를 평가해 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성능, 비용, 효율성을 먼저 논합니다. 하지만 한국 장비를 본 뒤 저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기술보다 그 기술 뒤에 담긴 다른 무엇을 봅니다. 에리크의 말에는 한참을 고민해 온 흔적이 담겨 있었고 그의 눈빛에서는 기술을 넘어 사람을 향한 신뢰가 보였습니다. 그의 말은 기술이란 결국 사람의 삶을 지키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스 해군 기술자 니코스 파파도플로스도 한국 잠수함의 정숙성 테스트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데시벨로 환산되는 소음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나는 안전하다라고 느끼게 하는 신뢰의 수치입니다. 그의 말은 깊은 바닷속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기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사람의 안전과 생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깊은 밤, 혼자 호텔 발코니에 나와 별빛 아래 서 있을 때 지난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폴란드의 설원, 사우디아라비아의 불볕, 노르웨이의 혹한, 그리스의 끝없는 바다 속에서 한국 장비는 매번 흔들림 없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감동을 받은 것은 단지 그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그 움직임의 뒤에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철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장비를 설계할 때 기술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사람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의 불안과 두려움, 기대와 희망까지 이해한 뒤 설계를 시작합니다. 이 말은 단지 기술 철학이나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설계 단계부터 사람이 느끼는 심리적 상태를 기술적 조건으로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이란 사람을 안정시키고 안심하게 하는 존재여야 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진실을 기술 속에 담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머릿속에는 당시의 장면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한국 자주포가 세 발의 포탄을 정확히 명중시키던 장면. 빙판 위에서도 안정적으로 움직이던 전차의 모습, 그리고 깊은 바닷속에서도 단 한 번의 흔들림 없이 작동하던 잠수함의 정숙성은 단순한 기술적 성공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안정시키는 신뢰의 구조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성능 지표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기술적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현실 속에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기술적 신뢰로 바꿔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기술을 다루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기술을 사용하는 군인, 그리고 그 기술로 보호받을 가족에게까지 연결되는 매우 인간적인 철학이었습니다. 그 기술은 결국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에게 이 장비는 단지 강한 것이 아니라 안심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는 결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결론은 기술 그 자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이해하게 해주는 기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 무기가 세계를 놀라게 한 진짜 이유는 성능이나 수치가 아니라 그 기술 뒤에 숨어있는 사람을 향한 마음의 깊이입니다. 그 마음이 수치로 환산될 수 없는 신뢰를 만들었고 그 신뢰는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 그리고 그 기술을 실제로 사용할 사람들의 마음의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향할 때 비로소 울림이 됩니다. 한국 무기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능에 대한 놀라움과 기술적 감탄은 많은 곳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위한 기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며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설계된 기술은 그 어떤 성과보다 오래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 제가 본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분명 제가 이제껏 어디서도 본 적 없는 기술, 어디서도 느껴본 적 없는 철학이었습니다. 사막의 열기, 설원의 냉기, 바닷속의 정적 속에서도 묵묵히 움직이던 그 장비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상식을 깨는 충격이었고 한 나라가 품은 진심의 증거였습니다. 그 기술을 만든 사람들의 태도, 그 장비를 운용하는 이들의 눈빛, 그걸 지켜보는 세계의 반응까지 저는 한순간도 감탄과 놀라움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기술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저는 단지 놀란 게 아니라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제 안에서 조용히 그리고 뜨겁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한국 방산기술 이야기의 마지막 결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댓글은 무료.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